오늘장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2020년 화장품주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을 긴급 점검한다. 네, 오늘 시장에선 무엇이 핫한가요? 화장품주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와 실망 항상 우린 가져가고 있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화장품주가 강세인데 역시나 시진핑 주석이 쏘아올린 공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전반적으로 가려고 하는 듯하다가 약간 이제 오후장에 좀 탄력이 꺾입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남아있는 측면들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될지는 또 내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첫 요인은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이 회복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10월 달, 11월 달 관광객 회복되는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50만 명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5%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연간 추이를 또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전에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숫자가 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다가 지금 2017년도에 거의 반토막 났었죠. 그래서 한 400만 명대에서 이제 회복세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600만 명 정도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은 한 700만 명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사드 배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해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이제 많이 어떤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 달 그러다 네. 보니까 거의 한 5년 만에 5년 정도 만에 처음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당연히 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네.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관광이지 단체 관람객들은 아직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방문자들은요.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야 될 부분들인데 네. 솔직히 저희가 표현하고는 깃발이라고 그러죠. 깃발. 깃발을 들고 그대로 네. 쭉 오시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냥 한 사이에 그냥 면세점까지 들어간다.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구매 패턴을 봤었을 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작용하는 어떤 매수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맞아요.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높은데 지금은 약간 과거와 다른 게 자유여행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것만 산다라는 관점이면은 예전과 그렇게 썩 비교하기가 좀 힘든 수치가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데 여행 패턴상 한 몇 번 가보다 보니까 이제 자유여행 가도 되겠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도 하나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이제 깃발 들고 와가지고 너도 이거 사니? 나도 사야겠다라고 그렇죠. 서로 사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럼 반대로 수출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즘 중국 국내에 있는 화장품들도 워낙 기술력이 좋아져가지고 생각보다 우리의 제품을 안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수출 실적은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네. 올해 초에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뭔가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네.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같은 경우 화장품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 17% 늘었고요. 10월 달도 최고치를 경신, 11월 달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중국이 41% 늘었습니다. 네. 일본도 34.9%. 즉 우리나라에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가는 수출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쪽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은 15%대 그리고 홍콩은 12%대 감소하다 보니까 특히 홍콩은 홍콩 관련된 소유 사태죠.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회복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변화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관점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축은 중국이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또 품목별로 봤을 때 중국이 그동안 기초 화장품 쪽에 주력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색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기초 화장품은 한 38% 늘었는데
색조 같은 경우는 60% 증가했다라는 쪽에 대한 11월 달에 화장품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런 쪽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색조 시장을 잘 잡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해외 제품을 썼다가 네. 요즘은 국산 제품을 애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기술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화장품주는 지금이 또 많이 살 때잖아요. 연말에 세일도 많이 하고 선물도 해야 되고 네. 광군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성수기 시즌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건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될 것 제가 같고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님이 직접 대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일단 무엇보다 뭐 선물 수요라든가 그리고 또 광군제 수요에 이어지는 연말 소비 시즌 네. 이쪽에 대해서 또 하나의 축이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났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매출은 당연히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잘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4분기는 기업들 실적 관련돼서 일단 매출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용들이 좀 많이 맞아요. 계상되는 시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익성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한한령인데도 면세점 실적도 괜찮거든요. 네. 아직 주가는 좀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4분기에 깜짝 실적이 나와줄지 그렇게 된다면 면세점주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매출만큼 수익성이 따라올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전체 국내 면세점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도 한 28% 늘었고요. 특히 서울과 시내 면세점 모두 다 한 30%대 이상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고 제주도 마찬가지로 견조한데 근데 이런 어떤 매출의 성장세가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게 올해 꾸준히 지켜봤을 때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입점 수수료라든가 특히 어떤 들어오는 어떤 그 관광객을 모기획하는 모객 수수료 같은 경우 이쪽도 많이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만큼 수익성도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게 지금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만큼 더 많은 매출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은 오히려 약간 이제 수익성에 대한 볼륨도 같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은 숙제를 내년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난 3분기에 네. 이 화장품주 안에서 정말 핫했던 종목이죠. 실적 잘 나왔던 네. 이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도 확실히 저점 바닥 찍고 올라오긴 하는데 예전에 찬란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바닥권으로 보이거든요. 네. 4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확실히 투자자들의 이목을 구미를 당기게 만들 수 있는 주가까지 올라와 줄까요? 일단 3분기가 워낙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나왔죠. 예, 지금 예상하는 수치로는 FM 가이드 쪽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줄을 걸로 보여집니다. 4분기에는요.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마 모멘텀이 아직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기조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4분기 좀 위축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단기 매물이 나온다 하게 되면 거기서는 또 매수 기회가 아닐까. 내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센터장님도 이제 내년에 좀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로 중국 소비주들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저 효과 때문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기대가 가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은 이 화장품주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냥 무조건 화장품주라고 사는 예전 시대가 아닌 만큼 네. 대장주 말고 정말 알짜배기 종목을 사야 될지 좀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전반적인 전략으로 보게 되면 중국에 네. 너무 어떤 의존되던 부분들이 좀 많이 다변화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게 내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중국 의존도가 지금 화장품 쪽에서 중화권만 보게 되면 중국, 홍콩, 대만 모두 65%대입니다. 네. 게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쪽이 아세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대로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아세안을 좀 키우자라는 관점 쪽에서 전략들이 먹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또 유통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세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을 또 공략을 잘하는 업체가 어딜까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높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에 살짝 어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단체 관광객 전세기 깃발들. 그렇죠. 크루즈 이런 쪽에 대해서 변화 요인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먼저 들어오는지 그래서 해빙 모드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관심적인 또 종목들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보다는 색조가 조금 유리하다. 네. 라는 쪽에 변화 요인들을 보게 되면 대표 주자 클리오를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제가 증명합니다. 네, 써보신 분들이 증명하게 되면은 네. 제가 직접 발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색조 관점 쪽에서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쪽들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 수준 물론 오늘은 주가가 탄력이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주가로 보게 되면 21,0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화장품에 대한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요. 실망 요인보단 기대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중국과 색조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클리오 최선우주를 꼽아주셨어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